9번철입니다. 보수는 더 분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더 강력한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유 두 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탄핵. 두 번째가 부정선거에 관한 인식 차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법 탄핵의 주역이 바로 현직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파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가 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가 되어 이루어낸 이 불법 탄핵 관련돼 있는 증거 조작에 대한 의혹, 이것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그야말로 아주 나쁜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하나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민주당에서 그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장시호, 즉 최순실 씨의 조카, 이 장시호의 녹음이 틀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이재명 당대표가 쥐는 카드의 힘은, 무기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법 탄핵과 이재명 당대표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3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말입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냐?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도움이나 협력 없이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루어낸,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지러진 여러 가지 그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금 보수의 단결을 막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윤석열이 아니면 이재명이란 말이냐? 자, 이러한 단 한마디의 그 외침으로, 선언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잘못을 덮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일부 의식이 있는 보수 인사들이 이 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보수 단합의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시호 사건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사건은 지금 소위 말해서 공식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 카드를 누가 쓸 것인지 그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카드를 쓸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이 카드, 불법 탄핵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증거들, 이 카드를 쓸 때 그야말로 보수들은 한순간에 폭파될 수 있는 정말로 폭발성의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를 점점 세상이 드러날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는 이 카드를 이재명 당대표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보이면서
카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수 진영이 먼저 정리하지 않는 한 이 카드의 활용 가치는 이재명 당대표의 위상을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 반대로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는,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폭발성 있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혹자들은 아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가요? 어쨌든 아주 직할 후배인가요? 자, 이런 인사를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과거의 선거 부정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한 사람의 사무총장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전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힘, 이것이 이번 40 총선에서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일부 보수 인사들의 인식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인 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은 지역이 덜어 나타나는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고무신으로 선거를 매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 수를 디지털화하면서 온라인화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히 투표용지를 투표지에 투표함에 데이터를 조작해가며 추가로 넣는 그런 행위를 과거에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런 돈 선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가 순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이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선거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참정권을 늘린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불합리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인천 중구에 선거가 역시 있었고, 그런데 그 중구 선거에 후보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방송이 8일 있었습니다. 4월 8일. 그런데 사전선거는 5일, 6일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선거 과정보다 더 먼저 앞서서 사전선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전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선거 문화를 후퇴시키는 그야말로 후진적인 선거 문화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보수 진영 내에서 입이 2개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 자체가 부정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곳조차도 유효투표로 투표지로 인정하는 이런 현실태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보수 인사들,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격앙되어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보수 인사들, 이 두 부류 간에 그야말로 결합할 수 없는 간극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민주당으로 쏠리는 힘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련된 의혹과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상대적인 힘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 쏠리는 힘이고, 더욱이 보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둘러싼 분열은 민주당에게 힘을 더해지는, 진보 진영에게 힘을 더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더 그야말로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수의 연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연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을 끊고 보수의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애국 인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